알찌게 장사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정말 찐 현실 팩트 폭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같은데 이런 흐리멍텅하고 추상적인 단어는 자영업한테는 안 통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이에요. 자영업 세계는 얄짤 없습니다. 숫자, 데이터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장님이라는 꿈에 부푼 예비 사장님 분들은 이 숫자들을 보시고 좀 더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셔서 저보다 덜 고생하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표로 보여드립니다. 능력치 높으신 어나더 레벨인 사장님 분들이나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사장님 분들은 여기서 제외입니다. 저도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하다가 요식업의 요자도 모른 상태에서 창업하게 되었는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창업 준비 더 꼼꼼하게 하시면 저보다 더 빠른 시간에 내 인건비 그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남에서 10년째 한 분야만 디립답한 샐러드, 건강식 식사 메뉴와 해독 주스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서 주변 샐러드 가맹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 시점에 손익분기점이 도대체 언제인지 가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샐러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중에 탑 1위인 샐러디 브랜드의 창업 비용과 월 평균 매출을 토대로 10평 기준으로 창업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계산식에 테이블 회전율과 배달 수수료 가보시죠. 샐러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샐러디는 자, 보증금 3,000에 가상입니다. 보증금 3,000으로 한 매장을 얻었고요. 창업비 1억 1,162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리금 이제 없어지는 돈이니까 창업비로 넣었고요. 가맹비용 부가세 포함한 부분 넣었고 시설 및 인테리어 투자 비용 6,512만 원 해서 1억 1,16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여기 넣었고요. 임차 기간 3년 잡았고 월 매출은 샐러디 평균 매출이 2,5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넣었고요. 그리고 일 매출 30일, 운영 시간이 한 달 쉬지 않고 30일을 운영했고 운영 시간도 12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점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로 한 매장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고정비는 샐러디가 2,500만 원을 위해서 알바분 2명을 고용했다고 했고 그래서 고정비가 1,190만 원이 월로 나가고요. 그리고 변동비로 넘어가면 샐러디의 평균 원가는 38%입니다. 그래서 월 매출의 38%는 957만 원이 나왔고 카드 수수료 0.5% 그리고 부가세는 10% 그리고 샐러디는 부가세 포함해서 로열티 3.3%입니다. 그러면 매출 2,518만 원에 3.3%는 8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에 대한 변동비죠. 고정비는 매출이 얼마든 항상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 변동비는 매출에 따라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면 변동비 합은 1,30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토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고정비 1,190만 원 나누기 공원이익률이죠. 여기서 비율을 계산했을 때 공원이익률이 0.48이 나왔습니다. 0.48을 나눠주니까 2,469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내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0인 지점인데요. 이 지점, 이 구간을 넘어서면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5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BEP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럴 때는 계산식은 고정비
1190만 원에 목표 이익을 넣습니다. 목표 이익 500만 원을 넣고 공헌 이익률 0.48을 나눠줬을 때 3,506만 원이 나옵니다. 3,506만 원을 매출을 했을 때 나에게 500만 원이 떨어진다를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 2명이랑 사장님 1분이 3명이서 돌아갔을 때 3,500만 원은 제 생각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일 때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순수익. 내가 1,000만 원을 가져가고 싶다. 그럴 때는 계산식에 넣어 보니까 매출이 4,544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금액이 이 매출, 목표 매출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매장에서 그걸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체크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샐러디는 객단가를 간편하게 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샐러디에서 말하고 있는 객단가는 6,000원에서 뭐 8,000원, 9,000원 사이에 손님들이 한 끼 식사를 대용한다라고 하지만 평균으로 1만 원 했습니다. 뭐 옵션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이상 나가는 메뉴도 많고요. 객단가 1만 원으로 했을 때 순수익 500과 1,000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BEP 월 매출 아까 계산했던 거 그대로 넣었고요. 이거를 일매출 나누기 30일로 했을 때 하루에 117만 원, 여기선 151만 원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 판매 수량은 객단가를 나눠야겠죠. 객단가 1만 원, 이건 단위가 다 만 원이 뒤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3,506개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1판매 수량을 또 30일로 나누면 117이 나옵니다. 이 매출과 똑같네요. 객단가가 1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싶었냐. 수를 17로 적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잘 되는 매장은 하루 회전수가 5번입니다. 이거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점심을 뭐 이 2번에서 3번까지 친다라고 하고, 아니면 저녁에 뭐 맥시멈 3번 해서 평균 5번 풀로 회전으로 돌았을 때 5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하루 예상 매출은 홀에서만 좌석수 17개였고 회전수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곱하면 85. 그럼 아까 객단가 1만 원이었죠. 그럼 얼마입니까? 85만 원입니다. 그러면 홀에서 하루 동안 맥시멈 나올 수 있는 목표치 매출액이 8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0만 원 매출일 때 500만 원 순수익 가져가기 위한 월 일 매출이 117만 원이죠. 그럼 거기서 홀 매출 85만 원을 빼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배달 이제 조건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배달이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일 때도 있고 2만 원인 가게도 있고 12,000원도 있고 만 원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외했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달이 32건을 쳐야 된다. 그러면 자, 배달 예상 수수료도 가게마다 매장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많이 다른데 25%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25%로 잡았을 때 32만 원에 25%는 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로 곱해야 되죠. 하루에 8만 원이라고 했으면 8 곱하기 30일. 그래서 이걸 한 달에 하니까 239만 원이 나왔고, 그러면 실제 예상 순수익은 얼마냐? 아까 500만 원이었죠. 근데 이거는 배달을 안 했을 때 매출이었어요. 배달을 안 했을 때 순수익인데 여기서 배달 수수료를 빼니까 261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00만 원. 1,000만 원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은 BEP 월 매출이 4,544만 원이 아까 계산이 되었죠. 그걸 일매출로 만들었고 30일을 나눴고 이거 월 판매 수량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아까 최대
뽑을 수 있는 매출이 8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151만 원 목표 매출에서 85만 원 빼면 66만 원입니다. 그럼 66만 원을 배달로 돌려야 되는데요. 그거를 수수료가 한 25%다라고 했을 때 17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배달 수수료를 498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숫자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도 배달 매출로 하루에 170에서 200 정도 찍었을 때 한 달 배달 수수료만 한 700, 800 나왔었거든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배달을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사님 분들이 배달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퀵비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면은 배달 기사님을 한 두세 명 고용했다. 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금액이다. 그러면 순수익 1000만 원에서 498만 원을 뺀 금액이 502만 원입니다. 10평에서 15평 기준 내가 현실적으로 이 매출이 가능한가라고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홀도 풀로 돌려야 되고 배달도 진짜 홀만큼 배달을 돌려야 되는구나.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 마진율도 한번 볼까요? 실제 마진율은 순수익 나누기 월 매출이죠. 월 매출을 나누면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500을 찍고 내가 가져가는 게 200만 원이면 260만 원이면 마진율은 7%다. 그리고 이 금액일 때 502만 원 가져갔을 때는 한 11%구나. 저는 이 수치가 좀 평균 많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순수익 1000만 원 아까 요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또 현실적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한 달에 월 매출 4,544만 원을요 3명이서 못 돌립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보증금 3,000 아까 이건 똑같았고 여기 고정비에서 아마 인건비가 한 명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깎일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더 마진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예를 든 거고 이제 개인 가게 그냥 생존 샐러드 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매장에서는 과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증금 조건은 똑같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비에서 조금 달라져요. 창업비에서는 권리금 똑같고요. 자리는 똑같은데 가맹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왜? 내 거니까. 가맹비용과 시설 인테리어 투자 비용은 제 생각에 10평에서 봤을 때 진짜 인테리어는 그냥 심플하게만 딱 세팅해 놓고 가전만 넣었을 때를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전, 냉장고, 쇼케이스 이런 거 넣고 집기류 넣고 하면은 기본 인테리어 바르고 하면 1,500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별도 공사 제가 0으로 뒀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별도 공사 0으로 했습니다. 아마 원상복구가 깨끗하게 된 공실에서는 솔직히 벽 페인트 칠이나 타일만 바르고 바닥 공사만 살짝 해놓고 가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세팅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500 그래서 4,6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비 4,650만 원 줬고요. 이거는 이제 자 혼자서 사장님 한 분이서 근무하셨을 때 솔직히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제가 주 5일로 근무하고요. 이 시간 동안만 일을 하거든요. 운영시간 7시간으로 했고 매출은 1,2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을 넣었습니다. 평균 금액이요. 그러면 고정비에서 감가상각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임차료는 똑같고요. 인건비 안 들어가죠. 순수익이 이제 다 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정비가 529만 원이 나옵니다. 변동비는 원가가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개인이 하게 되면요. 네, 그럼 원가 25%로 잡았어. 평균 25%. 이거보다
그 원가가 높은 메뉴도 있고 더 낮은 메뉴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으로 잡았고요. 카드 수수료 이런 건 다 똑같고, 여기서 로열티 0이네요. 그러면 변동비 합이 426만 원 나왔고, 변동 비율이 0.36, 공원 이익률이 0.6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손익 분기점을 볼게요. 내가 월 매출 얼마 했을 때 0이 되는가? 8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20만 원만 찍으면 0이구나. 그 이상 하면 이제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월 500만 원. 자, 내가 혼자 일했을 때 월 500만 원 가져가려면 1596만 원을 내가 매출을 일으키면 500만 원 가져갈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업 타당성 체크, 배달로 이제 돌렸을 때 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500일 때 월 매출 1596만 원이 나왔고 일매출이 7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회전수를 감안해서 평균 3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면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할 거니까요. 그래서 매장에서 51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일 판매 매출이 73만 원에서 51만 원 빼면 차액이 22만 원인데요. 이걸 배달로 돌려야 되겠구나 라는 게 배달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달 수수료를 25%로 잡고 그걸 한 달 합계를 냈을 때 11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수익 내가 500일 때 세팅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 배달을 해야 돼서 배달 변동비에 배달 수수료가 들어가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382만 원이다 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도 한번 생각해 보죠. 1000만 원이 목표다. 그러면 월 매출이 아까 계산했을 때 2371만 원을 달성했을 때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었는데 자 한번 해볼까 해서 넣어봤어요. 그러면 일매출 108만 원이 나와야 되고 이 108만 원은 사실상 내 매장에서 좀 불가능하다. 왜? 내 매장에서는 51만 원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차액 57만 원은 결국 배달로 해야겠구나. 그럼 배달로 했을 때 한 달 수수료는 결국 나가게 되고 그러면 312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되겠고요. 그러면 순이익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배달 수수료 때문에 내가 688만 원을 가져가구나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장님 혼자서 하루 매출을 108만 원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알바분 한 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2차로 또 계산을 해볼게요. 고정비에다가 인건비 한 분 넣습니다. 200만 원 넣고 4대 보험 퇴직금 10%로 잡았고요. 인건비에 대한 10%요. 그러면은 고정비가 819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변동비는 똑같죠.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니까 변동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배달 수수료 있죠? 그걸 또 감안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1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로 얼마가 남을까? 그러면 월 매출에서 자,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고정비 아까 인건비 때문에 819만 원 나왔고 변동비 842만 원 나왔고 거기서 수수료 있죠? 배달 수수료 312만 원을 빼줬더니 네, 398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목표로 해서 돌려봤더니 진짜 현실상 398만 원만 가져가겠네요. 그럼 이거 마진율 한번 볼까요? 마진율은 순수익 나누기 얼마냐면 월 매출이죠. 월 매출 이거 나누면 17%로 떨어졌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다들 고정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여기서 보시면 혼자 알찌게 장사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혼자 내가 사부작 해가지고 사람 안 쓰고 고정비 최대한 줄여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진율 24%예요. 배달도 거의 안 돌렸고요. 매장에만, 홀에만 집중했을 때예요. 그죠? 결국 24%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380만 원이죠? 사람 한 명도 안 쓰고 나 혼자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좀 된다. 장사 좀 된다. 매출 좀 높이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몇 명 써보고 매장도 홍보도 하고 막 넓히고 뭐 시설도 투자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정비가 나갑니다. 그 유지 보수비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중간에 내가 뭐 간판을 바꾼다거나 인테리어를 수정한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들인다거나 했을 때 결국엔 또 감가상각비로 그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런 고정비가 또 늘어납니다. 사람 한 명 쓸 때마다 고정비 더 늘어납니다. 고정비가 늘어나면 내가 매출을 아무리 많이 높여도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결국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혼자 운영했을 때랑요. 대신 마진율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 배달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배달 수수료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다 지금 격분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 숫자를 좀 현실적이고 팩트 폭행이지만 팩폭이지만 좀 뼈아픈 뼈가 시린 현실적인 숫자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체감이 되셔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좀 드시거든요. 아,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철저하게 세팅을 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창업 시작할 때 이런 계산식 하나도 안 해보고 시작했었습니다. 무지가 용감하다고, 그리고 나이 믿고 덤비기도 했었고요. 그게 10년 전인데 그때는 그런 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죠. 정보도 많고 젊은 분들도 똑똑하시고 똑부러지시잖아요. 무슨 일이든 성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공부와 준비 과정을 통해 장단점이 파악된 후 시작해도 리스크가 따르는데 저는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이 후회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오픈했을 거고 제 생각엔 5천만 원 이상은 아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뼈가 시리네요.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장단점,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제가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저는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을 거예요. 넉넉하다는 기준은 이 금액을 투자해서 내 생활에 타격이 없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건 인지도가 있고 비전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투자지요. 브랜드에 대한 투자예요. 가맹을 한다는 건요. 오로지 그 브랜드를 믿고 내 매장을 얻어서 인테리어도 그 브랜드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나의 개성이나 생각보다 브랜드가 말하고 있는 가치와 규율에 다 맞춰주는 거니까요. 좋은 자리에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오픈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프랜차이즈의 운영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마케팅, 신메뉴의 감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습득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주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지도도 생기고 그만큼 가맹수가 늘어나면 물류 사이즈도 커지고 수익도 그만큼 커지면서 나중에 잘 풀리면 엑시트도 하잖아요. 가맹점 내줄 때 브랜드 주식을 점주들에게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더 시너지가 나고 엑시트 할 때도 같이 이익도 좀 나누고 그럼 상생하고 좋을 텐데요. 사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정보공개서까지 작성하고 물류창고, 전처리, 제조를 위해서 햇섭 인증 시설도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즉 본사 입장과 가맹점주 입장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그 두 입장을 다 경험해 봤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중립적으로 사실만 전달해 드리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음 영상은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사장님들께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 드리고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실 때 체크해야 할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분명 제 영상에 반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모든 부분엔 장단이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도 다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 소자본 5천만 원 아래로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욕먹어도 말씀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어쩔 수 없어요. 욕은 고객님들한테도 종종 먹고 상관없습니다. 단련이 돼 있어요. 착한 이미지 프레임은 없습니다. 저는요. 가려진 이면도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알려드려야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더 시너지가 나는 창업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요식업 창업할 때 임대매물 계약 시 주의사항과 레시피 개발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